이번 시간에는 왜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은 저번에도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작년 4월에 낸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에 주로 많이 바탕을 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810쪽인데 방대한 양이 담겨 있습니다. 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자, 꿈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적어놔봤습니다. 개꿈일수록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 개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떡, 개살구, 하찮다라는 의미죠.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이죠. 원래 개꿈이라는 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갖다가 이렇게 꾸는 주체는 우리의 정신 능력인데 전자동 시스템으로 갖다가 알아서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몽을 갖다가 까먹었다는 아줌마 또는 아저씨가 없습니다. 20, 30년이 지나서도 아주 생생하게 꿈을 기억합니다. 태몽 꿈의 특징이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기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은 모든 꿈에는 다 의미는 있죠. 자신의 어떠한 그 불안한 잠재 심리, 초조감이나 뭐 이런 게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밤늦게 자고 아침에 또 한 6시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한 2, 3시에 잠을 자면 어떠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푹 잠을 자지 못하고 뭔 이렇게 꿈을 갖다 꾸긴 꾼 것 같은데 뭐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불안 심리에서 형성되는 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죠. 또 예의적 꿈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쁜 꿈을 꿨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재물적 손실이 있어봤자 뭐 한 돈 1,000원이나 돈 10,000원 미만의 재물이 나가는 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갖다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저 이거는 나에게 하찮은 일에 예지거나 내 불안한 심리나 초조감이 반영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꿈을 갖다가 언제 꾸느냐? 자, 언제 꾸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봤을 적에 언제 꾸는가 하면은 과학적으로 렘 수면이라고 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신속한 안구 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자, 렘 수면 하면은 Rapid Eye Movement. 여러분 갓난아기들 이렇게 자는 거 잘 관찰해 보세요. 이게 눈을 갖다 이렇게 감고 자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안구의 운동이 막 눈꺼풀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볍게 떨면서 이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기는 잠잘 때마다 쑥쑥 커진다라는 얘기 알죠? 우리 갓난아기 때는 엄마 젖 먹고 자고 또 엄마 젖 먹고 자고 자면서 쑥쑥 커요. 그런데 만약에 갓난아기 갖다가 잠자려고 할 적에 재우지 못하고 이렇게 못 자게 하면은 그 아이는 아마 신경쇠약 내지 성장이 둔화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이러한 렘 수면 상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실험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잠을 안 재웠다. 어떻게 잠을 안 재웠다기보다는 잠을 자는데 자다가 눈동자가 좀 움직이는 렘 수면이 있으면은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 수면을 갖다가 방해하는 실험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했더니 그 피시험자가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또 만성 편두통 이런 것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실험 결과 사람들에게 꿈을 갖다가 못 꾸게 했더니 이러한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만성 편두통 이런 거를 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참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지하고 자신의 내면의 심리를 표출하고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고 이거 외로도 또 과학자들의 주장은 낮 시간에 학습한 것을 낮 시간에 체험한 것을 밤에 자면서 꿈을 통해서 정리를 한답니다. 불필요한 거는 버리고 필요한 거는 기억의 저장 창고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밤에 꿈을 꾸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갖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실험이나 연구 결과는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해롭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렘 수면 상태에서 하루의 내를 정리하고 낮 동안에 기억한 여러 정보를 수면 중에 장기 이후로 전환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꿈이 고마운 존재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렘 수면 상태에서 꿈 같은데 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어떤 경우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유로 내면 심리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감에서 빚어진다. 내면 심리가 노출되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비한 정신능력 활동은 알아서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중요한 거는 강렬하게, 약한 거는 희미하게. 그래서 주로 시각적 영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여러분 꿈속에서 꼭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들린다든지 몸에 촉각적으로 느끼든지 맛을 보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갖다가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꿈을 기억한 지에 대한 여부는 꿈을 꾸게 하는 주체인 정신능력 활동에서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전자동 시스템. 본인에게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한 예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렬하게 나와야죠. 생생하게 나오고 탈몽이라든지 뭐 중대한 사건의 예지는 그렇습니다. 하찮은 심리 표출의 꿈이나 예지몽이라 해도 아주 사소한 경우에는 쉽게 기억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알아서 전자동 시스템식으로 조절해 준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거니까 그냥 잊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무가치의 경우는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제대로 하자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꿈에 일기를 쓰는 분이 있는데 그 꿈을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맡에다가 노트를 놓고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은 바로 일어나서 거기다 적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다 어떻게 보면 또 부질없더라. 그래서 이제 선명한 기억에 꿈의 기억만을 적고 있다. 그래서 왜냐? 그런 경우에는 그 잘 기억 안 나는 꿈을 갖다 기껏 보면은 불안한 심리 표출의 꿈이거나 사소한 예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잠자면서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적거나 굳이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꿈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고 하단을 여백을 남겨두든지, 요즘에는 그 아래 한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꿈을 갖다가 그날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의 일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잘 기억 안 나고 희미한 거는 바로 그 다음날이나 2, 3일 안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생생하고 강렬한 꿈은 뭐 적어도 한 달이나 지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랜 뒤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꿈 일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꿈의 특성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예의적 꿈을 꾸는데 상징적인 예의적 꿈을 많이 꿔. 나는 사실적인 미래티시 꿈을 많이 꿔. 나는 뭐 어떤 심리적인 꿈을 많이 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굳이 꿈의 기억을 돕자면 기억하겠다는 자기 암시를 걸고 자는 게 좋아요. 나는 자기 전에 나는 오늘 밤 꿈을 다 기억할 거야. 어떤 이런 자기 암시를 걸고 자는 게 좋겠죠. 또한 음주나 수면제 등을 먹은 후에 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죠.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죠. 음주, 수면제 등을 갖다가 먹었을 적에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맑지가 않으니까 머리가 제대로 이거 피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중대한 예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꿈인 경우에는 음주나 수면제 먹었다 하더니만 또 꾸게 되죠. 한편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B6가 있는데 요게 꿈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있다. 또 모션 디렉터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꿈속에서 꾼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뭐 일반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갖다 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제일 좋기는 꿈을 기억하겠다라는 자기 암시를 걸고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암시를 걸면 아무래도 좀 도움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장차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은 강렬한 기억으로 들어오고 기억 안 나는 거는 어떤 사소한 심리 표출, 뭐 사소한 일의 예지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했듯이 낮에 경험하나 학습한 내용을 선별해서 무가치한 정보는 버리고 유익한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정리가 잠을 통해 꿈을 통해 이루어지다 할 적에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뭐 기억에 담아놓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꿈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러한 낮에 학습했던 걸 장기로 바꾼다. 그럼 그런 것까지도 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꿈의 기억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그 꿈꾸는 능력의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능력이나 정신력의 차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별로 꿈꾸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에 개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꾼다. 우리가 누구는 꿈을 잘 꾸고 누구는 꿈을 못 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꿈의 기억을 잘하는 거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꿈의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천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요인을 향상시키듯이 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선이나 명상 등 내적인 정신 수양과 상상력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꿈꾸는 능력을 개발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을 상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의 그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 한 30여 년 되는데요. 이전에는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꿈을 갖다가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꿈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한 20여 년부터 하면서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이렇게 꿈 연구에 매달리는 거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밤에 꿈 꿨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딱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혼 시절에는 꿈꾼 거 별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남편이 꿈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희 아내도 이렇게 예적 꿈을 갖다 잘 꾸고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도를 갖든지 아니면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도를 이렇게 닦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이 맑아지겠죠. 영이 맑아지니까 이러한 예의적 꿈을 갖다가 잘 꿀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 말고 이제 뭐 통계가 있는데 요 공간 지각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공간 지각 능력, 추리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을 잘 꿉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꿈을 잘 꾸기 위해서는 공간 지각 능력, 추리력, 상상력을 갖다 키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 통계에 의하면 꿈을 잘 못 꾸는 학생에 비해서 잘 꾸는 학생이 이 추리력, 상상력,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찌 보면은 꿈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에서 발현되니까 꿈을 잘 꾼다는 것은 남보다 추리력, 상상력, 공간 지각 능력 또는 정신적인 영이 맑다는 걸 뜻하죠. 자,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 시공간 인지능력도 뒤떨어지고 있더라. 이런 외부의 연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잘 꾸고 잘 기억하려면 창의력 키우고 시공간 인지능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글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집 짓는 걸 갖다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미가 거미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거미가 거미집 질 때 보면은 거미가 새끼 거미한테 야, 너 이게 거미줄 이렇게 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거미가 거미집을 짓는 거는 천부적으로 이렇게 받고 태어난 거죠. 참 생각해 보세요. 참 거미가 거미집을 이렇게 거미줄로 이렇게 집 짓는 거 보면은 신비하고 오묘한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비단 거미뿐이겠습니까? 뭐 저기 연어가 뭐 저 태평양에서 먼 바다를 헤엄치고 이렇게 살던 데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그러죠. 이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뭐 연어의 그 옆줄에 그 고기 옆줄에 있는 거로 갖다가 뭐 수온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해서 온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연어가 태평양에서 그 수만 킬로를 해서 다시 살던 곳에 와서 알 낳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연어도 그런 능력이 있고 거미도 거미 그 집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이렇게 이게 방사선으로 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치는데 또 거미집도 치는 그 방향이 있다는구만요. 방향이 있고 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미, 연어,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지진이 날 거를 먼저 알고 대피하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그 초음파를 동물은 듣는답니다. 야, 땅속에서 지금 지진이 오고 있어. 초음파로 감지해가지고 야, 달아나자 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그 어부들 가운데 쥐가 배에서 먼저 이렇게 막 탈출하면은 그때도 뭔 일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동남아에서 그 해일이 덮쳤을 적에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막 물에 빠져주고 그랬지만 그 지진이 해일이 다가올 적에 그 해일에 빠져 죽은 동물이 있습니까? 동물이 다 알고 대피했죠? 이렇게 동물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동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의 세계라는 거죠. 꿈의 세계. 꿈꾸는 능력이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고 못 꾸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꿈을 또 잘 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중대한 일이 경우에는 생생하게 하찮은 일은 사소하게 기억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잘 기억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나는 꿈을 잘 못 꾼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못 꾸면 우리 아내가 꾸고 우리 부모님이 꿔서 우리 모두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꿈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